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양도세 감면, 토지에 관한 자격농지에 의해서 이번엔 대토하겠습니다. 조특법 70조입니다. 70조. 교재로는 105페이지. 자, 교재 보시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1번, 양각 1번, 감면 요건. 농지 소재지에 몇 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요?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을 하는 토지예요.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한다. 그죠? 왜냐면 이제 3년 이상 이제 경작을 해요. 3년 이상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농지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경작을 하다 보니까 땅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을 이렇게 키워도 소출이 예전만치 않고 땅의 힘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보니까 여기도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지력이 좀 남아 있는 거야, 땅의 힘이. 그래서 이걸 팔고 이리 가는 거예요, 농사 지으러. 그랬을 때 어떻게 국가 정책적 배려가 있느냐 하면은 농사를 계속 지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격농지랑 똑같죠. 내가 직접 계속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단지 여기서 짓고 있다가 위치만,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장소만. 이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100% 감면하는 게 논리상 타당하겠죠.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토지를 바꾸는 거야. 토지를 대토. 그죠? 대토하는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100% 감면하고요.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 이런 법에 따라서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주상공적으로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다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편입 받은 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만약 편입이 됐다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으면 예전부터 쭉 이제 요 기간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이건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감면 대상 토지 양자로 2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첫 번째 줄 양도소득 감면 대상이 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얘기를 한다. 일단 대토를 할 때 어떤 필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의 힘, 지력이 떨어져 갖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상 필요가 있어야 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대토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건이 1번, 2번 있어요. 자, 보시면 3년 이상 아까 거주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년 이상 경작을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요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3년 이상 종전에 농지 소유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또는 공익사업법이나 이런 거 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토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을 읽으면 어려워요. 이게 좀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쉽고요. 데미지 왔네. 또 토지가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요. 그죠?
그냥 3년 이상 경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경작상 필요가 뭐냐? 그래갖고 3년 이상 3년 이렇게 있다 여기 땅에 힘 떨어져서 소출이 안 나는 거야. 소출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쪽으로 이제 땅을 옮길 때 예를 들면 이게 먼저 팔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A 토지이고 A라는 토지라고 하고 이게 토지 B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팔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팔고 이거를 사요. 요 판 돈으로 이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되겠죠. 그럼 아주 심플하죠. 그죠? 그랬을 때 요 토지 처분에 대한 양도세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100% 감면해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팔고 이걸 사는 거예요. 팔고 산다. 팔고 나서 이걸 사고 그 다음에 팔고 났다는 거는 이 토지를 팔았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상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샀어요. 샀는데 진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죠. 계속 농부였으니까 계속 농부일까요?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농부는 영원한 농부가 아니에요. 얼마든 직업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꾸는 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농부가 영원한 농부는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농지 소유주가 팔고 이거를 새로 취득했을 때 진짜 농사를 지을 건지 지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보시면 이걸 팔고 나서 얼마? 이건 또 2년 내 2년 내 그죠? 이걸 팔고 나서 2년 내에 이걸 사요. 그죠? 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럼 여기에 있다가 요로 갔죠. 계속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은 뭐 계속 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잠시만 짓고 가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최소 요건은 뭐다? 요거랑 똑같이 한번 더 둔 거예요. 요건이 뭐라 그랬죠? 거주자가 3년 이상 작용한 농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시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돼요. 그죠?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진짜 이걸 판 돈으로 이걸 사서 그죠? 2년 내에 사서 3년 이상 작용을 했구나. 그러면은 계속 작용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전체가 이 작용농지 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 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토라는 거는 요거 했을 때 3년 이상 작용농지를 팔고 이거를 2년 내에 취득하고 다시 3년 이상만 된다면 제일 짧은 건 몇 년이죠? 요거 3년, 요거 3년 하니까 6년이죠. 6년만 하면은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는 거예요. 감면. 그죠? 근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요 땅이나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비슷하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이만큼 땅을 짓고 있는데 훨씬 큰 땅으로 간다는 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큰 땅으로 간다는 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뭐 인력 문제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 규모를 확 늘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그 정도 캐파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농지를 이걸 팔아갖고 농지를 이제 조금만 사는 거 이렇게 조금만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의심의 소지가 있죠. 진짜 여기서 뭐 3년 이상 작용을 한다고 해도 원래 내가 작용을
스스로 내 노동력의 2분의 2 이상을 투입을 해 가면서 직접 농사를 졌던 분이 여기를 가면은 여기 노동력에 뭐 노동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작용을 하고 봐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기준을 정한 게 105페이지 기준을 보시면 기억이 나오는데 이 새로 취득한 이 농지 면적이 원래보다 면적은 2분의 1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가액은 이거랑 이거의 금액은 3분의 1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이 진짜 토지를 대토해서 옮겨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줄여가서 이 나머지 차입금으로 감면 100% 양도세 감면 받은 그 차익으로 다른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작용하는 분이라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105페이지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걸 팔고 이걸 샀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가려는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금매로 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땅도 물론 이제 내놨지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먼저 사요. 그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나요? 그런 경우에 무조건 이게 먼저 팔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리기 전에 A 토지가 팔리기 전에 토지 B를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입니다. 보시면 3년 이상 종전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그죠?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거예요.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1년 안에 이때는 이게 1년 안에 양도를 해야 되죠. 1년 안에 양도하고 이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는 이 요건 또 들어오죠. 3년 이상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은 감면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면적이나 가액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그라미 1번은 A 토지가 먼저 팔린 경우, 그죠? 동그라미 2번은 B 토지를 먼저 산 경우예요. B 토지를 먼저 산 경우에는 일단 3년 이상 작용한 자가 그걸 취득한 날로부터 A 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고 그다음에 이 B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작용한 경우에는 소득세 100%를 양도세 100%를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양가로 3번 경작기간의 계산. 경작기간의 계산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친다, 통산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감면을 받고자 한다 할 때는 이게 이런 요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이 요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이 감면은 혜택이에요, 혜택. 그죠?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 혜택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근데 혜택받을 권리가 있는데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이 다 찾아가서 이러세요? 양도세 감면 100% 해드리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했으니까 양도세를 100% 감면해 달라 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세무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농지 소유주가 가서 말로 할까요? 의사표시라는 걸? 물론 말로 하는 게 의사표시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사표시는 서류죠, 서류. 그죠? 서류로서 내 의사가 어떻다고 해갖고 쭉쭉쭉 써요. 그래서 감면 신청서라고 해요. 감면 신청서를 내 요건이 요만요만해서 충족이 되니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감면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 그게 의사표시예요. 이해되세요? 내 의사를 말로 하는 거, 구두로 하는 것도 의사표시지만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의사표시예요. 그죠? 이렇게 감면 신청서를 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감면세액의 추징,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면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을 한다. 무슨 말이냐고 보시면 이렇게 좀 해갖고 이제요, 이때 다 처분을 한 거예요. 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 감면 신청서를 내서 감면을 받았어요. 그죠? 감면 신청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년 이상 경작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투입이 안 됐거나, 본인이 농사 지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했거나, 아니면은 소장농한테 이걸 임대를 줘버렸거나 땅을, 그랬을 때는 이게 본인이 작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발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감면이 잘못된 거잖아요. 감면이. 그죠? 그래서 그 사유가 이때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뭐죠? 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 10월 5일날 양도를 했어요. 즉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접수일이에요. 그러면은 요 양도한 날의 말일 10월 31일이죠.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11, 12, 12월 31일까지 요건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감면 추징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죠?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때는 감면에도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됐지만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때 어떤 과세 사실이 새롭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감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추징 사유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그죠? 2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하고요.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때 제대로 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자만큼 이익을 본 거죠. 그걸 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기한의 이익이요. 기간의 이익, 기한의 이익. 이익을 본 거, 이익을 본 거. 그죠? 이거는 방참은 이때 그냥 요 금액만큼만 내면은 납세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요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세금으로 납부를 해라 하는 거죠. 가산세죠. 가산세 어떻게 보면 이 부분까지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이 기간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번 공익사업용 토지 세 번째는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공익사업용 토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